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재명 대표, 현란한 요소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검찰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죽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이 해답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저도 야당 의원 바꿔바러 왔습니다. 이런 게 야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 정권 부도하다고 탄만합니까? 그 절반의 책임은 우리가 너무 유연하게 보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들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 강경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역풍 논란에도 총공세인데요. 이번 주말 장외 집회를 앞두고 어제 오늘은 강경파 의원 40여 명이 국회 본관에서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된다. 꽤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작전일 수도 있고요.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본인들은 뭐 정치 탄압이다 내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응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겠지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유동규 씨 또는 이제 함께 그 이익을 나눠 가졌다고 의심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김성태 회장의 경우에도 뭐 일면식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러던 분이 지금 와서 술술술 진술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성남 FC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요 무슨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회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사가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어떤 신병 처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원을 동원하고 또 저렇게 동원을 해서 계속 끌고 가야 국회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부결시키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저것이 이제 저희들도 사실 뭐 밤샘 농성도 많이 해보고 또 장애투쟁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안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실체적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에게 지금 다가서고 있는 사법적인 그 절차 내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해결이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현 의원께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거를 가정하고 사전에 예열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도 평가하셨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는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인데 근데 이걸 두고 그냥 당시 정치적인 구호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실제로
특검법이 발의가 과거에 됐었고 그런데 이제 법사위 통과도 지금은 김도우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실제로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다라는 해석도 좀 있거든요. 사실 국회법상으로 가능한 절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이 가능은 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또 심사도 거쳐야 되고 숙려 기간이 60일이 붙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나야 된다라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절차적으로는 까다로움이 있지만 국회법상으로 160 구성을 가진 야당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뭐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 뭐 절차를 갖춘다면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로텐드 홀에서 또 나름대로 밤샘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장외투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국민 여론에게 호소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회 법을 넘기에는 좀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해서 민심을 얻게 된다면 결국에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민심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도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저도 존중하면서도 근데 거대 야당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절차가 많은데 왜 굳이 밤샘하고 장애투쟁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동시에 있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장애투쟁까지 공지할 정도로 지금 뭐 밤샘 토론 말고도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지금 총출동해야 된다 이번 주말 장애투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당대표가 쓰러지게 되면 민주당의 그 후폭풍은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 장애 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명분으로는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맞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물론 뭐 비명계이고 뭐 조응천, 박용진 두 분은 뭐 당내에서도 여러 반대 목소리 많이 내긴 하는데 뭐 고민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내기도 어제 언급했고 이번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마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균열 조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진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계속 이 친명계나 당내 강경파항에서 쓴소리 내뱉고 있거든요. 약간의 균열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장외투쟁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민생 의제나 뭐 이런 의제의 중요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장애투쟁을 했을 때 국민들이 누가 봐도 저 정당은 저 의원들은 국회에서 싸우기에 지금 힘이 모자란 약자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는구나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의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의제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의제의 중요성에서 저는 핀트를 잘못 잡았다 보고 있고 두 번째가 결정적인데 지금 민주당은 초거대 야당입니다. 범야권 170석,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정부 입법은 줄줄이 다 거부시키면서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국회 밖으로 나가서 투쟁할 만한 약자로서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소수 야당이라면 한번 고개 갸웃거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야당이 국회를 등지고 장외로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안 서기 때문에 오죽하면 정성호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층만 갖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조국 사태 때도 당 신뢰 깨졌는데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좀 인용하면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장애투쟁에 나서냐. 의원들도 뭐 당 소속 의원들 전원 뭐 참석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탈자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장해찬 이사장의 얘기한 거에 큰 틀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전에 막 장외투쟁으로 막 반년씩 끌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일회성 아니면 이회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어쨌든 이재명 방탄 프레임 안에 이 국민보고대회가 지금 갇힐 우려가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면 왜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수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난방비 문제 심각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는 원 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를테면은 뭐 법안도 발의를 하고 대안들을 이제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바깥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견 타당하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지층에 대한 결집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갈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전원이 참석하기는 좀 힘들지 않고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정이 생기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글쎄 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왜 밖으로 나가냐라는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